다음은 존경하는 출기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대법원에서 12월 19일 날 네. 아주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됐다면 국가가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네. 이 판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관들은 판결을 할 때마다 입법을 하는 것이다. 판결이란 정의를 향해 해석이나 적용의 형식으로 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장애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기본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인정을 했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판결 내용을 읽어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생명이고 인간의 존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생명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시간도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어딘가에 이동할 권리, 접근할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 맞습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GNP가 3만 달러 이상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게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헌법에 비춰봤을 때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이제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여력이 있는 때라면 기본권으로 더욱 구체화해서 보장해도 되고 그 정도 우리 국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집 밖으로 추운 겨울에 화장실을 다녀야 하거나 집 안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세면을 하고 물을 사용해야 된다. 혹시 대법관 후보자께서는 자녀분들에게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네, 자녀한테는 그런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했고 제가 키웠습니다. 말씀드린 형식의 주거에 거주하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사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든 행정 조치든 그에 대한 보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럴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상조의 나라, 시기상조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어떤 말로 이해하십니까? 보통은 명분에서는 반박을 못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행을 못할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궁여지책 비슷한 그런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을 때 대법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번에 이 판결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논평을 한 분만 더 해주시죠. 이 판결에 대한 소개와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워낙 그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 또는 능률, 효과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뒤돌아봐서 출발점이 늦거나 아니면 여러 사정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은 분들도 돌아보면서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계엄 선포 등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의 삼권 분립, 뭐 의회주의, 국민주권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때는 공동체 모두가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거에 관한 부분,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에 관한 권리, 특히 아이들이나 미성년자는 가장 우선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특히 국회나 행정부에 촉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월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월합니까? 정의를 세우랍니다. 그러면은 법 자체가 정의는 아닌 거지요?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법이 이러니까 피고인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결론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이 법을 지키지 못할 우려는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재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세우는 게 아니고 정의를 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되지만 그 위에는 헌법이 있고 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법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더더욱 명심해서 그러한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기당 의원님.